제가 국제학교 IB 과정에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표선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이 IB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남에게 발표하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럼 봅시다. 어머니들이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빠르게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빠르게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할 때는 뭐냐면 책을 한 300페이지짜리 있다 칩시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읽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제목과 목차부터 봅니다. 그럼 목차를 갖고 생각해야 돼요. 이 목차에는 어떤 것이 나와 있을까 하고 훑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숲을 먼저 봐야 돼요. 숲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먼저 읽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남에게 설명한다고 하고 읽어라. 남에게 설명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IB 과정이 좋은 거예요. 국제학교 중에. 또는 국내에서 대구교육청하고 지금 제주교육청이 하거든요. 특히 11학년, 12학년이 되면 논문까지 쓰게 합니다. 논문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내가 연구한 걸 가지고 남에게 설득하는 거잖아요. 근거를 갖고서. 그렇기 때문에 IB 과정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사회에 너무 무섭습니다. 왜?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엄마들이 이제 하브르트화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하브르트화 교육의 힘은 뭐니까? 둘이 짝이 있는 공부, 남에게 설명하는 공부, 남에게 이해하는 공부. 그러면서 김경일 박사가 뭐라 그러는가? 전교 2등 가르치는 것보다 전교 꼴찌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메타인지가 더 빠르는다. 그래야 성공한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가서 내가 생산해내는 전기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야. 딱 8글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초등학생이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하니까 내가 투자자한테 엘리베이터 미팅이라고 1분 안에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B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애가 국제학교 보내신 편이 안 돼. 또는 표선고등학교나 제주교육청에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했나? 책을 읽을 때부터 남을 가르칠 수 있게끔 읽게 만들고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남한테 가르쳐보라고 그러죠.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럼 엄마인 나에게 설명해달라고 그러죠. 이게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했다면 5살짜리에게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엄마들이 착각이 뭐냐, 책을 그냥 보고 있잖아요. 또는 인문학을 보고 있어. 그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뒷고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건 남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공부예요. 왜 그러냐? 남에게 설명하면 크게 두 가지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요. 하나는 재구성 능력이 생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능동적 참여와 재구성. 그래서 남에게 설명하는 학습법은 일반적으로 수업 받은 것보다 9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9배. 몇 배라고요? 9배. 남에게 설명하는 게. 그러면 얘는 1시간 공부한 것이 수업 받는 거에 9시간을 공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전교 1등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남에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 항상 연습이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남에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 처음부터 남에게 설명한다고 책을 보면요, 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중요해. 남에게 설명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딴 생각하면 안 돼. 이걸 가르쳐줘요. 뇌는요 엄청 게으름쟁이에요. 그래서 귀찮은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를 원해, 편한 걸 원해, 힘든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에게 설명하려면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고 항상 뭐냐, 한 챕터를 했던 거나 뭘 어떤 공부를 했던 거네, 중요한 거 3가지를 얘기하라. 핵심 단어 3가지 꼽으라고 하세요. 임진왜란을 공부해서 그럼 네가 3단어를 꼽아. 뭘 꼽을까요? 이순신장군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진기록 보니까 유성룡이 나와.
그 다음에 선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살을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이가 책을 읽는 거는 얼마나 빠르게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끔 목차부터 읽게 하고 상상하게 만들어라. 그 목차를 보고 어떤 내용을 유추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한 단락을 읽고 나면 조금 소정을 있죠. 한 장을 읽고 나면 자기의 소감을 쓰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전우적인 문법이죠. 항상 한 단락 읽고 나면 자기 소감을 밝히고, 이것이 맞든 틀리든 내가 뭘 느꼈든 반드시 소감을 쓰게 만들어라. 소제목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읽으면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가르쳐라. 그러니까 한 챕터 읽어서 나한테 설명해봐. 아니면 인형 놓고 설명해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한 챕터 끝났어? 또는 한 소담에서? 그러면 핵심 단어 3개를 얘기해라. 그럼 살붙여서 얘기해라. 그리고 중요한 건 주기적 인출을 시켜야 된다. 주기적 인출. 이 주기적 인출은 하, 일, 사, 시. 하이사시가 뭐냐? 24시간 이내 인출해야 돼요. 남에게 설명합니다. 왜냐면 하루 지나면 72%가 잊어버려요. 무조건 하루 지나면 70%입니다. 그 다음 일주일에, 근데 엄마들이 어떻게 지냐? 월수금 수학학원 가서 화목은 영어학원가, 토일은 국어학원가. 애 망치는 거죠. 왜 망치냐? 주기적 인출 안 시켰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24시간 이내 인출해내야 돼요. 남에게 설명해 봐야 돼요. 안 하잖아요. 공부라는 건 뇌 중에 하나가 남에게 설명하든지, 안 보고 백진출한다든지, 아니면 시험 문제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본다든지. 뇌를 쓰는 환경. 그게 공부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다? 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주기적 인출 연습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텍스트를 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학습량의 3배 같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의 3배 같아요. 그러면 인강이나 남에게 배우는 시간만으로 그걸 다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수, 산수, 사수는 필수로 해야 된다. 워낙 시간이 걸려요. 남한테 배우는 거는. 그럼 내가 능동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찾는 거. 이런 공부를 해야지만 재수 안 해도 제대로 수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론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시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꼭 참고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두 권이 자녀 교육적으로는 무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 인출을 시켜라. 그 다음에 학원을 많이 보낸다든지 많이 배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인출이 안 되는 거는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구경 갔다 온 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이 노트하는 필기 방법부터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공부하는 방법부터 가르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